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소연이라고 하고요. 방금 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해 박사 학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아 알코올 증후군,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이는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손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영상을 틀어서 영상을 보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들러 또 막걸리를 삽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같은 마트를 하루에 2번 이상 가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요. 제작진이 지켜보는 하루 동안에만 다양한 종류의 술을 여러 병째 마시고 있는 만삭의 엄마.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모자랄 임신 중에 뱃속의 아이는 괜찮을지. 올봄 넷째를 출산할 때도 엄마는 만취한 상태로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술과 담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아이들. 네, 여러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어떤 질병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영어로 fetal alcohol syndrome이라는 질환인데 엄마가 임신 중에 술을 마셨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결함을 통합해서 말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음주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이신 김연경 이사님께서 술이나 담배, 마약의 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럴 때 술에 중독이 되어서 가장 안타깝게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법 중 하나가 제가 볼 땐 태아 알코올 증후군인데 이런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매년 전 세계 280만 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망자 20명 중 1명이 술과 관련된 질환이나 사건, 사고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한 200분에서 250분 되시나요?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20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술로 인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술로 인한 사망은 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같은 간 질환이나 직접적으로 알코올로 인해 걸리는 질병들도 있겠지만 음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당하는 사람, 그런 자살이나 살인 같은 이런 질환으로 이런 사건 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15세 이상인 사람들의 순수 알코올 소비량을 조사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1인당 평균 주류 소비량은 9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9리터를 보시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우유 한 통을 생각을 하시면 1리터 정도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사람들이 우유 9통 정도만 술을 마시는 거면 생각보다 많이 안 마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치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당 평균 주류 소비량은 알코올을 저희가 생각할 때 소주나 맥주 이런 한 병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순수 알코올 양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순수 알코올 소비량을 계산을 하면 술의 전체 용량의 도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도수. 이 알코올 비중을 곱한 값이 바로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어서
소주 한 병이 약 360ml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때 소주가 17도이잖아요. 그래서 17%를 곱해서 알코올 비중이 물이나 다른 화학 물질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80%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주 한 병에 있는 순수 알코올 섭취량은 대략 48.6g 정도예요. 그리고 맥주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11.8g 정도의 순수 알코올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9리터라는 수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9캔의 우유 9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소주는 185병 정도. 그리고 여기서 남성은 여성보다 술을 4배 이상 정도 마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을 합친 건데 남성분들이 딱 보시면 굉장히 놀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OECD 국가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셔야 하는 수치입니다. 여기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색깔이 진한 파란색일수록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예요. 한국을 보시면 그렇게 진한 편은 아니죠. 이렇게 유럽에 있는 뭐 러시아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는 덜 파랗지만 아시아 국가, 여기서 중국이나 일본을 보시면 한국보다 조금 더 연한 파란색이잖아요. 한국은 8.1리터에서 뭐 8.9리터까지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중국은 7리터, 그리고 일본은 8리터이기 때문에 사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알코올 사용 장애,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비록 알코올 중독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성분들이 알코올 중독 진단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랑 용역 과제를 했었는데 그 과제 이름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였어요.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성이 있는 대학생 표본을 추출을 해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지를 주면서 물어봤어요. 술 자리가 있을 때 술을 얼마나 마시십니까? 한 술 자리에서 몇 잔 정도의 소주, 몇 잔 정도의 맥주를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내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10잔 이상, 엄청 많은 양이죠. 소주 10잔 이상 아니면 맥주컵으로 맥주 10컵 이상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38.4%, 여성은 32.8%, 남성은 44.1%로 최근 들어서 대학생들이 굉장히 고위험 음주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어볼게요, 퀴즈를. 그러면 제가 방금 고위험 음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고위험 음주는 정말 몸에 나쁠 정도로 한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양을 표현하는 텀이에요. 그러면 남성의 고위험 음주는 몇 잔, 한 자리에서 이만큼 마시면 고위험 음주다. 여성은 한 자리에서 이만큼 마시면 고위험 음주다. 이거를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옵션이 있어요. 1번, 남자의 고위험 음주는 10잔, 한 자리에서 10잔, 이렇게. 여자도 10잔이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 이게 고위험 음주다. 마지막으로 3번, 남자는 한 자리에서 3잔 이상, 여자는 3잔 이상. 정답이 감이 오시나요?
혹시 이렇게 손으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뭘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음,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볼 때 정답이 뭘까요? 화면을 보니까 대부분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맞추셨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네, 정답은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이 고위험 음주입니다. 그래서 주 1에서 2회, 보통 2회 정도로 정의를 할 때, 한 자리에서 남자분들이 7잔 이상의 소주나 맥주컵으로 칠 때는 7컵 이상의 맥주, 아니면 여성분들은 5잔 이상의 술을 드실 때 고위험 음주라고 해요. 그래서 고위험 음주를 하면은 다양한 질환이나 질병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몇 배씩 뛴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폐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특히 몸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흡연이나 술, 간접 흡연, 심지어 미세먼지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성 음주족이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사들이 지금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그 공단 데이터로 알코올 중독 여성들 수치를 보여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 여성들이 점점 증가하니까 이렇게 여성 음주족이 늘고 있다. 여성 음주 사고 매년 30.4% 이러면서 여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연구를 보시면 남성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가임기 남성도 음주, 흡연, 간접 흡연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여성 음주족이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알코올 증후군 같은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GDP가 대략 한 3,47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GDP는 나라의 인구 사이즈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인데, 음주를 많이 한다고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GDP가 증가하면서 여성 음주자들도 증가하고 남성들도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러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남성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화면을 보니까 남성분들도 많으신데, 중국에서 되게 큰 연구를 최근에 했는데, 중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고위험 음주, 아까 제가 말한 10잔 이상의 술을 한 자리에서 마시는 남성분들을 봤을 때, 그 남성분들의 정자수, sperm concentration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대요. 술을 안 마시는 남성에 비해서 약 3.72배 정도 abnormal sperm concentration, 정자수가 비정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성분들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남성의 정자수나 이런 비정상적인 질환이나 질병에 걸리실 확률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들에게는 음주가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면서 음주나 흡연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음주나 흡연 습관, 운동 부족과 불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건강 행태 때문에 질환이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데요. 어른들은 이렇다 쳐도 지금 여기 화면을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른들보다 훨씬 몸이 약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는 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그 이대 목동병원의 폐알코올 증후군 예방 연구소에 있고 지금 산부인과에서 연구원으로 있는데,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연구가 태아 발달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태아 발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 먹는 음식이나 하는 생각, 아니면 보는 책, 읽는 아무 뭐 기사나 듣는 노래, 듣는 음악,
이런 게 모두 태아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산모가 충분치 못한 영양을 섭취할 경우에는 구조적이나 생리적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섭취하는 음식이 굉장히 아기한테 임신 시기에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예를 들면 제가 발표했던 한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가 생선을 먹을 때 아기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생선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처럼 굉장히 몸에 좋은 성분들도 많지만 또 환경 오염 물질, 수은 같은 이런 몸에 안 좋은 물질도 많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논문을 보니까 엄마가 적당한 양의 생선을 섭취를 하면 수은이나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IQ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있는 걸 보면은 엄마가 작은 음식 하나만 섭취를 해도 아기의 먼 미래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임신 중에 엄마가 아까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술을 마실 경우에는 아기에게 다양한 선천성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하면 엄마는 간에서 술이 분해가 되죠. ALDH2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너무 작고 몸이 약한 아기는 이런 효소가 없고 분해 능력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더군다나 술은 혈관을 통해서 바로 아기한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한테 술은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태알코올 증후군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63만 명의 신생아에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태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질병은 엄마의 임신 중 음주 이력을 확신해야만 이 질병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63만 명보다 훨씬 많은 신생아가 폐알코올 증후군을 진단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술을 마신 여성을 쭉 나열해 보면 13명 중에 대략 1명 정도는 폐알코올 증후군이나 폐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가 임신한 줄 모르고, 임신 초기에, 임신 첫 주, 둘째 주, 요때쯤에 모르고 술을 조금 마셨어요. 그러면 괜찮은가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럴 때 당연히 자책은 하면 안 되고, 엄마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러면 아기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산부인과 교실에서는 사실 아기가 갓 생긴 임신 첫째 주, 둘째 주 이 시기를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All or none period. 뭐 아니면 도다. All or none.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는다? 아니면 none.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아기가 너무 조그매요. 아까 그 초음파 사진 간증에서 유주차님 보여주셨잖아요. 아기가 진짜 임신 2달까지도 3.8cm, 4cm 미만으로 너무너무 작고 임신 가장 처음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사이즈를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그 시기에 술을 마시면 아기가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기 때는 사실 술을 마시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건 가임기 여성분들은 술을 아예 마시지 않으시고 임신을 계획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게 좋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이시니까 술을 안 드시겠지만 주위 분들한테 이 사실을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 폐알코올 증후군 연구소 브로셔도 갖고 왔거든요. 이 브로셔를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복음이랑 함께 이러한 사실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평균 사망 나이가 34세예요. 요즘 세상에 의료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평균 나이가 92세에서 93세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빨리 죽죠. 이 중에 44%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질환이고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인 게 제일 슬픈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임신은 보통 임신 1기, 임신 2기, 임신 3기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임신 1기 때 술을 모르고 마셨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마셨다고 자책하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절망감에 빠지거나 이러면 아기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바로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 1분기에만 술을 마신 엄마는 폐알코올 증후군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3배나 5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임신 1분기, 2분기, 3분기 내내 임신 내내 술을 마신 엄마는 폐알코올 증후군 자녀를 낳을 확률이 50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1분기 때 모르고 술을 마셨다고 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2분기, 3분기 때는 술을 안 마시면 됩니다. 폐알코올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안면기형이나 저성장, 저체중이 있죠. 그리고 폐알코올 증후군 사람들은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이 폐반에서 이렇게 영양분이 아기한테 닿기 전에 알코올이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영양분이 아기한테 닿지 않기 때문에 뇌나 중추신경계가 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학습, 지적, 인지, 발달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이 중에 한두 개만 나타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분해가 굉장히 잘 될 것이고 또 홍조증,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거여서 우리나라에는 한 30% 정도가 홍조증이 있는데 홍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몸이 술을 분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실 때마다 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몸에 오래 있기 때문에 위암,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증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폐알코올 증후군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더 증가하시겠죠? 네, 이 사진 다들 보이시나요? 폐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아이의 사진이에요. 폐알코올 증후군 가진 아이, 너무 예쁘죠? 예쁘게 생겼는데 약간 인중이 길고 얼굴의 중안부가 좀 긴 편이에요. 그리고 눈 사이가 굉장히 좁거나 굉장히 먼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기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의 폐알코올 증후군에서 나타나지만 얼굴에 아무런 안면기형이 없어도 폐알코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12명의 사람 중에 폐알코올 증후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혹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딱 보시면 사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12명 모두 다 폐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상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안면기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형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폐알코올 증후군의 증상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르게 나타나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임신 내내 술을 마시면 폐알코올 증후군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아기 사진을 보시면 이 아기는 엄마가 1분기, 2분기, 3분기 때 계속 술을 멈추지 않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안면기형이 있었고
안면 기형은 그냥 외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또 인지 발달 장애 이런 다양한 장애들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다양한 문제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알코올 증후군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태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아기들은 태어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계속 살면서 생애 전체 동안 이렇게 다양한 질환과 질병을 앓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안면 기형이고 또 동물 실험을 했을 때도 눈 가로 길이가 굉장히 짧거나 윗입술이 얇거나 아니면 인중이 덜 발달되는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태알코올 증후군이 확연히 있는 사람은 바로 티가 납니다. 특히 말할 때나 행동할 때 티가 나요. 이제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아이가 태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영상이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서 보시겠습니다. I always judged people like me. Growing up, I thought 저 같은 사람을 a woman who drank while she was pregnant was 임신 중에 술을 just about the 마시는 worst kind of 여자는 monster there was.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Hey, Nat, we have to stay away from the camera, okay? It's just gonna look at you. Natalie, what's it like to be you? 네틀리, 너 자신이 보는 놈이 어떠니? I'm 6. 저는 6살이에요.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Yeah. What do you want to tell 뭐에 everyone? 대해서 I like 말하고 to tell 싶니? dinosaurs 공룡에 All 대해 right, tell them 말하고 about 싶어요. dinosaurs. because I like the long necks. Before Natalie came into my life, I was a mess, and 네틀리를 I was 임신하기 전 drinking 저는 너무 상태가 안 on a daily 좋아서 매일 basis. 술을 And 마셨어요. she was born at 28 weeks, so 28주 about 3 만에 months 태어난 early. 네틀리는 What's the best thing about 3개월 Natalie? 일찍 태어났어요. 언니의 She's the 친구가 best sister 제일 I've ever had. 언니는 최고의 언니입니다. 네, 자매이지만 한 명은 태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엄마가 임신 내내 술을 마신 경우이고 한 명은 엄마가 임신 중에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입니다. 확연히 다른 게 이제 느껴지시죠? 아직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태아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한 연구를 보시면 여기 orphanage, 고아원 같은 경우에는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어린이가 이 연구에서는 6%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MR,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들 중에는 22% 정도가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잘 보고 또 뭐 교회를 통해서 고아원 봉사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mental disability가 있는 아이가 있는 환경에 가면은 주변에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알코올 증후군 아이들의 IQ 분포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앤 스트라이스쿠스의 책을 최근에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게 태아알코올 증후군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가이드. 이 책에 나오는 표이기도 한데 태아알코올 증후군 환자의 IQ가 어떻게 일반인들에 비해서 낮아지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태알코올 증후군 환자들은 IQ가 뭐 진짜 낮게는 70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고 진짜 높게는 그냥 평균님보다도 더 좋은 110, 120 이렇게 갈 수도 있대요. 근데 전체적인 IQ 분포는 일반 분포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게 임신 시기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뇌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뇌가 덜 성장되면서 아이의 IQ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동물 실험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동물 실험,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태아알코올 증후군이 동물들에게도 나타나는지를 김원호 박사님이라고 한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박사님이 이렇게 실험을 하셨는데 정상지와 알코올 섭취지를
비교를 했을 때 8주 동안 술을 마신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쥐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이 다음에 슬라이드가 조금 징그러운 사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슬라이드를 잠깐 보지 말아주세요.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쥐들을 비교를 한 사진인데요. 마우스를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젊은 엄마한테서 태어나고 술을 먹이지 않은 생쥐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나이가 많은 엄마이고 술을 마신 엄마에게서 나타난 이런 태아의 사진, 아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길 보시면은 마우스의 이 레이시오를 볼 때 나이가 많은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술까지 엄마가 먹었을 경우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33.4%가 죽어 있었어요. 생쥐들이 살아난 채로 태어난 게 아니라 다 죽어 있었고, 또 malformed 이렇게 기형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생쥐들 발이 뭐 제대로 형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거나 조금 뭔가가 이상한 그런 생쥐들이 28.6%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쥐는 이런 현상이 인간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성장, 발달, 저해, 아예 너무 저체중인 마우스가 태어난다거나 거대야, 너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생쥐가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음주 산모에서는 당분의 능력이나 인슐린 혈당 분해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나 혈당을 분해를 못하면 이런 생쥐들은 더 살이 많이 찌고 비만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폐알코올 증후군의 진단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환자의 진찰 기록이고 둘째는 친엄마의 임신 중 음주에 관한 정보입니다. 환자의 진찰 기록은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안면 기형이나 뭐 정신적, 인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인데 더 중요한 거는 친엄마의 임신 중 음주에 관한 정보입니다. 폐알코올 증후군은 엄마가 임신 중에 술을 마셨다고 딱 얘기를 해줄 경우에는 진단이 너무 쉬운 질환이에요. 하지만 이 정보가 없을 때는 사실 진단이 조금 어려워요. 다른 장애들, 다운 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들이랑 조금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엄마의 임신 중 음주에 관한 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친모의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경험, 친모가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거나 알코올 중독자였으면은 약간 이렇게 엄마가 임신 중에 음주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친모의 음주 패턴이나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가족력도 좋은 이런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기형이나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다고 해도 친모의 음주 관련 그 과거의 이력이 확실히 있을 경우에 폐알코올 증후군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쉽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알코올 증후군보다는 폐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나 부분적 폐알코올 증후군 같은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자기 질환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퀴즈를 냈었던 내용이에요. 아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남성의 고위험 음주는 7잔, 여성의 고위험 음주는 5잔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위험 음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폐알코올 증후군 환자들을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한테 음주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왜냐? 알코올은 중독적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 알코올을 조금씩 마시다 보면은 알코올은 중독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는데 임신을 계획해야 될 때 술을 끊지 못하면 폐알코올 증후군에 걸리는 아기를 태어나게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폐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 제공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환경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과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폐알코올 증후군은 태어나는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 알선부터 학교에 적응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희가 되게 당연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이런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태알코올 증후군 환자가 주변에 있는 것 같으시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태알코올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술을 안 마시면 태알코올 증후군은 100% 예방이 가능해요. 술을 임신 중에 안 마시면 이렇게 예방이 쉬운 질환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태알코올 증후군 예방에 오늘 이 강의처럼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브로셔도 나눠주시고 전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계시잖아요. 의료 전문가나 교사나 교직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서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폐알코올 증후군에 대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음주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교육을 해주실 때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요 간단하게 5개는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천 년 동안 여성이 음주를 해왔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된다? No.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는 아리스토텔부터 인류 초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2번, 독한 술에 비해 임신 중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것은 안전하다. No. 아까 제가 순수 알코올 소비량 설명해 드리면서 맥주나 와인 같은 이런 모든 알코올릭 베브리지 안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맥주나 와인도 일반 알코올과 동일한 함량의 알코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반은 태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No. 태반으로 바로 통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바로 태아한테 가요. 어른들은 분해 능력이 있잖아요. 간을 거치기도 하고 소화도 되고. 근데 아기들은 알코올과 같은 약물을 엄마가 섭취를 하면 태반으로 너무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직방으로 다 이런 위험들을 겪게 됩니다. 4번,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태어난 똑똑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태아를 해칠 수 없다. 당연히 노죠. 쌍둥이 연구나 동물 실험 연구에 따르면 개인마다 알코올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고 아까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을 때도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매가 있었지만 한 명은 임신 중에 술을 엄청 많이 마셨을 때 알코올 증후군 증상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당연히 똑똑한 사람, 폐알코올 증후군이 없는 사람도 태어날 수 있지만 폐알을 굉장히 많이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초기부터 술을 마셨다면 술을 끊는 것은 의미가 없다. No. 아까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1분기 때는 3배에서 5배 정도 폐알코올 증후군을 가질 확률이 증가하지만 3분기까지 임신 내내 9개월 동안 계속 17주, 8주까지 계속 술을 마시면 50배 이상 폐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책 부분은 사실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은데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마음에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해외 이런 정책 중에서도 제일 잘 돼 있어요. 폐알코올 증후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관련 연구를 많이 지원하는 폐알코올 관련한 장애 연구 예방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 주마다 폐알코올 증후군을 공식 발달 장애로 인정하기도 하고 폐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1세 미만 아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의료진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잘 되어 있고 진단 클리닉도 있어서 진단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94년부터
주류 판매 경고 메시지에 태아에게 선천적 손상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은 절대 임신 중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문구를 94년부터 미국에는 이렇게 메시지로 표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2016년에 이렇게 우리나라 임산부 음주 경고에 엄마 확인하셨어요? 이러면서 이런 폐 알코올 증후군의 위험을 알리는 메시지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폐 알코올 증후군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연구나 재활, 진단 클리닉, 치료 재활을 돕는 사회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알리시고 정책 제안도 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경고 메시지를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경고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경고.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 청소년 음주나 태아에게 술이 뇌 발달에 장애를 미친다는 얘기도 있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저희가 이제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강의니까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인다. 이 부분이 이 경고 메시지에 최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는 아주 옛날부터 이러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뒤처져 있는 연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의료 제공자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의료 제공자분들도 굉장히 이런 음주 경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은 좋고 알코올 중독을 상담을 제공을 하시거나 전문가분들한테 연결을 시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호자라는 이 텀은 사실 이 번역한 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옹호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이 책에 있으니까 조금 더 옹호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옹호자란 폐알코올 증후군 사람들한테 사랑과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옹호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옹호자 같은 사람들은 주변에 폐알코올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알리면 돼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에게 폐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법이 부족합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공항원만 가도 6%의 아이들이 이렇게 폐알코올 증후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문을 발행을 해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또 미디어에 홍보도 하고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돼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옹호자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에게는 특히 폐알코올 증후군의 진단, 두 번째 부분, 폐알코올 증후군의 진단에 대해서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폐알코올 증후군이 미국은 공식 발달 장애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발달 장애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또 폐알코올 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기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반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위반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셔도 막상 진짜 바로 눈앞에 임산부가 길가에서 술을 막 마시고 있으면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게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막상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면 미국에서 이게 진짜는 아니고 연기자가 이렇게 배 안에 뭘 넣고 임산부인 척을 하면서 술을 먹는 이렇게 술은 아닌데 신용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본 영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저 상황에 주변에 있었으면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rry. You're pregnant, right? That's not a deformity. You're pregnant. Yes. There's a precious angel growing up inside you. You're gonna really fuck it up with alcohol. That's an old wives' tale. Be Not fine. an old wives' tale. I've seen deformed babies. 술 마시면 From 그 mothers with crack, 천사가 mothers 많이 with 아플 alcohol. 거예요. You should be arrested. 마약을 한 In case you can get arrested 엄마들, right 술 now 마신 just for having. 엄마들한테 I'll be 태어난 fine. 아기를 People do it all the time here. I'm There's a totally no fine. alcohol. It's okay. I can deal with what I do. 제가 알아서 I 할게요. feel sorry for that baby. Man. 자기한테 미안하네요. What you can say? 지금 장난치는 거 맞죠? 우리 거 No, it's 맞죠? vodka. Can I see? No, it's fine. I'm sorry. No, it's fine. It's okay. It's having a rough day though. Can I touch your belly? 애를 만져도 되나요? Sorry? I just had a really rough 지금 day. 뭘 마시고 있는 건가요? 아기가 있는데 너무 멍청한 짓 아닌가요? It's my choice. 큰 날들은 오고 가지만 We'll be fine. Just 애기는 one 항상 day. 있을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은 나쁜 날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는 어딜 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미국의 시애틀 주에는 임산부들을 위한 임신 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여성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전문가인 PHP가 이렇게 딱 와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나 태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그 PHP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단순한 개입, 교육이나 태알코올 증후군의 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 임산부들의 4분의 3이 술을 끊거나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고위험 음주 임산부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 중에 86%는 음주 상황이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본능적으로 저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본능적으로 내가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되나? 재미있게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는 와인 한 잔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과연 그게 맞는 행동일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행동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요일 날 물고기, 생선을 섭취하는 임산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명기 14장 10절에 대해서 제가 읽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10절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태아 프로그래밍 발표를 준비할 때 본 게 엄마가 임신 중에 조개나 갑각류를 섭취를 하면 아기가 아토피나 식품 알러지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참 똑같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 같은 질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장애를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장애나 질환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지만 태아코울 증후군은 한순간에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순간적 즐거움을 위해서 누가 술을 마셔서 아기가 평생 동안 질환을 얻게 되는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태아알코올 증후군은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태아알코올 증후군 예방 연구소는 지금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실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변에 알코올 중독이나 관련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아실 경우에는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은 저기 번호로 주시면은 저희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자료,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들을 생각해 오긴 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빠의 음주는 폐알코올 증후군과 상관이 없나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있고 오히려 정자 관리를 여성보다 더 일찍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가임기 남성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임신 전 음주는 상관이 없나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었는데 고위험 음주 산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가 임신 중에 술을 마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주가 너무 중독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고위험 음주 산모는 음주를 하다가 뭐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 음주를 하다가 중독이 돼서 임신이 돼서도 술을 더 이상 멈추지 못해가지고 임신 때도 하게 된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폐알코올 증후군은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질병인가요? 이건 사실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무리 그 생이 뭐 34년, 40년 이렇게 짧은 생이라고 해도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처럼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술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알코올을 마시는 경우가 아니라 또 비의도적으로도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소독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독을 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그런 직업적으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 흡입이 되거나 또 피부로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경우에는 또 태아에게 그런 영향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아쉽게도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당장 저희가 미세먼지 연구도 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절대 막지 못하는 너무 작기 때문에 막지 못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렇게 알코올 소독을 하시거나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서 알코올이 임산부의 몸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술이 가는 방법은 임산부가 직접 섭취를 했을 때 아니면은 가임기 남성이 섭취를 해서 정자에 영향이 갔을 때이니까 이게 조금씩 저희가 노출이 되는 양보다는 직접적으로 많은 양이 태아한테 갈 때를 생각을 하면서 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독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이렇게 피할 수 있거나 사용을 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코로나 시대에 손을 소독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정한 그런 선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응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태아 알코올 증후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아주 명쾌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100% 예방 가능한 그런 질병이고, 한번 또 아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섭취로 말미암아 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병을 아이들에게, 장애를, 네,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또 외모적, 네, 모든 장애들을 다 주게 되는 그런 참 너무 위험한 그런 질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그 마약 산모도 그렇고 이 술 먹는 산모도 그렇고 정말 이런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갖지 말아야지, 갖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원치 않아도 계속 입으로는 술을 먹지 않으면 금단 현상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술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브로셔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홍보보다는 그들을 교육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수능 끝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술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폐해를 알고, 네, 가르쳐 주시면 그들과 또 그 후세대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강사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 광고하시고